안녕하세요. 실내완성할 시장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에 변경된 시험의 특징과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하게 될 강의의 내용,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이 크게 변경되었죠. 그 변경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파5가 40문제였는데 30문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수가 줄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법 부분이 줄었느냐 또는 어휘 부분이 줄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요. 사실 문법 문제는 그전과 동일하고요. 어휘 문제가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휘 문제가 줄었다 해가지고 어휘의 중요성이 감소되었냐? 그건 아닌 게 줄어든 문제가 그대로 파6, 파7. 파6, 파7이 뭐예요? 결국은 해석을 해야 되고 어휘력이 뒷받침돼야 되죠. 그래서 파6, 파7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단어가 더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거. 따라서 어휘 비중이 줄었지만 어휘의 중요성은 그대로고 오히려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어휘 쪽도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파5 학습 방법은 무엇인가? 사실 시험이 변경되었지만 물어보는 거는 즉 출제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출제하는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고득점을 받고 토익을 탈출하는 거. 이게 바로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매 단원 설명할 때 그 단원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명사편이다 아마 강의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시험제 출제되는 포인트 5개, 비중, 난이도 이런 걸 먼저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딱 보고 이 단원에선 이게 어렵고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구나 이런 걸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저 부분을 심화된 학습으로 하면 자 우리가 각 단원의 포인트를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은 결국 영화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죽지 않는 것처럼 출제 포인트는 변하지 않고 형태만 변한다는 거. 자,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최근에 어휘 문제도 좀 어렵게 나오고 있지만 문법 문제 같은 경우 특히 고난도 문제가 잘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금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이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포인트 중에서 그 중에 내용 중에 심화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도 문제를 여러분에게 대응을 하게끔 제가 지도를 할 때는 결국은 여기에 포인트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그리고 최근 경향에 맞춰서 어려운 부분까지 커버를 해드릴 텐데 또 하나 그것도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는 방법이겠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 우리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라는 건 많이 틀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틀리는 이유가 있고 보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답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실전 문제 풀 때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별표 표시가 있죠. 그래서 표시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은 그 표시된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이제 오답 부분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답 분포를 이렇게 제시해 드릴 텐데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C하고 B하고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답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거. 그러면 내가 그 오답을 체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학생들의 오답을 분석함으로써 고난도 문제까지 확실하게 커버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고난도 문제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파5뿐만 아니라 파6, 파7에도 제가 어려운 문제는 다 표시해드리고 이렇게 오답 분포를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굉장히 유익한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파6는 과거에 12문제였는데 16문제로 내문항이 증가되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독해가 더 중요해졌다. 그럼 독해라는 건 뭐예요? 어휘가 중요한 거니까 어휘 부분도 동일하게 중요해졌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새롭게 추가된 유형이 뭡니까? 그렇죠. 빈칸을 주고 자, 이 부분에 알맞은 문장을 선택하라. 이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용이라는 표시가 돼 있죠. 여러분. 그죠? 자, 이게 각 지문당 하나씩 나와서 네 문제 나오는데 이거 다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강의에서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본 강의에서 또 이 파6 분을 아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쉽게 해결될 거고 전통적인 파6 유형은 뭐가 돼요? 문맥에 맞는 어휘 선택, 그 다음에 문법인데 특히 파6에 특화된 문법이 뭡니까? 동사의 시제와 대명사. 제가 본 강의에서 이제 집중해 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자, 그 다음 파7 한번 보시죠. 파7은요. 기존의 48문항에서 뭐예요? 54문항으로 아주 많이 증가가 된 거죠. 거기에 삼중지문이라고 하는 거. 아마 새롭게 보는 시험 처음 보시는 학생은 그죠? 이 신토익 처음 보는 학생은 이 삼중지문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문의 종류가 늘어나고 또한
문장의 길이가,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시간 부족이죠. 사실 실전에 가서는 시간의 부족, 이거를 느끼는 게 아주 일반적인데 이렇게 단원별로 공부할 때는 그 시간 부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실전에 가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희는 실전 모드로 시험 보듯이 아마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거고, 또한 시간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제가 방법을 파7에서 강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지만 그 부분의 핵심 중에 하나를 제가 먼저 소개를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다 보지 않고 이번 달에 시험 보러 가는데 파7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 생각하면 이 부분만 집중해도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쪽에 파5도 내는 걸 ETS가 내듯이 파7도 내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써봤는데 보세요. 첫 번째, 돈, 할인, 무료, 추가 요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은 다 중요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럼 ETS 출제하는 사람도 분명히 이 부분은 뭐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지문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죠? 이 파7 전체에 걸쳐서 항상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내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됩니까? 고유명사인데 제 이름이 장진영인데 제 이름을 막 바꿔서 하면 기분 안 좋겠죠. 무슨 말이에요? 시험 볼 때 제 이름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이것만큼 좋은 단서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고유명사는 변형이 없고 그대로 노출되는 뭐다? 단서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고유명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 이름, 장소 이름, 날짜.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거는 지문과 관계없이 항상 출제된 내용이고, 자, 그리고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지문별로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메모나 편지나 이메일 이런 거를 만약에 한다면, 자, 그거를 한 목적이 뭐고, 주고받은 사람의 관계가 뭐고, 그 다음에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문이 나오면 아, 이게 나오겠지라고 먼저 마음에 딱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른 학생보다 뭐예요? 시간이 단축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해석 능력을 늘려서 시간을 단축하는 거,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그거를 이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지문별로 또는 뭐예요? 문제별로 무엇을 출제할지를 먼저 선점하는 학생, 이 학생이 뭐야? 시간 내에 풀고 정확도가 높고, 그래서 고득점으로 빨리 토익을 그만둘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제품 광고를 했다 그러면 이 광고에 대한 할 때는 뭐예요? 특징과 장점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품 광고하는데 특징 장점을 하나 하겠어요? 여러 개 하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여러 개가 나오면 뭐예요? 이게 맞는 거 틀리는 거 해가지고 이게 시간을 많이 뺏어 먹는 뭐가 돼요? not true 유형.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아주 대놓고 아, 제품 광고가 나오면 뭐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 구인 광고. 사람 뽑는 거일 때는 자격 조건 내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거냐? 또 지원 방식까지, 그죠?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 그 다음 공지나 기사는 뭔가 목적을 물어보는 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이걸 글을 쓴 이유가 뭐냐,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후기. 자, 요즘 이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뭔가 설문 같은 거, 그죠? 이 강의 후기 같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도 이제 나오겠지만 주로 뭐예요? 개선점 같은 게 출제가 된다는 거. 자, 제가 아주 일부분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한 문장 한 문장 해석도 중요하지만 뭐다? 저런 패턴, ETS가 정형화하고 있는 출제되는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롭게 마련한 이 교재는요, 그간 제가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쌓아온 자료와 노하우, 그것들을 다 모든 걸 담아 놓은 건데요. 제가 사실 책을 쓰다 보니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글로 쓰는 거에 한계를 너무나 느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저하고 인강으로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 써놓은 내용을 제가 말로 풀어서 또 여기다 표현하지 못한 것들, 그런 걸 다 제가 해드릴 거고요. 또한 여러분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다 모르는 점 있으면 거기다 글을 남기면 또 제가 답도 해드리고, 그래서 실제 강의실처럼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재의 또 특징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유형정의 내용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죠? 문법, 어휘, 파트 6, 파트 7 다 돼 있는데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전 문제집을 여러분이 구입할 필요 없이 저는 이제 저쪽을 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아주 많은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전 문제를 하나로 만든 하나의 올인원 강의가 되니까 여러분이 아마 저를 믿고 이 강의를 선택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